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덩굴 마냥 땅에 추락한다 또 내려간다 바닷속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가자미처럼. 네, 7월 7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4거래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2,500포인트를 지켜준 게 다행이긴 한가요? 네, 대형주들의 부진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종으로서의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들이 좀 역대급 연속적인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1.5씩 이틀 연속으로 팔았는데, 이게 뭐 옵션 만기일이거나 아니 월말도 아닌데 이렇게 선물을 많이 판 거는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물이 매도세가 나오니까 당연히 현물이 지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없죠. 네, 그래서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고, 여기에 기관 금융투자 투신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야 뭐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악재들과 환율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악재가 더욱더 시장에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했던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GS건설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두 업종 다 금융 건설이기 때문에 이 은행 대출이랑 많이 엮여 있잖아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랑 엮여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소형 은행들과의 이런 대출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 지금 이렇게 시장이 끌어내리고 있는 거는 외부적인 이슈가 한 1, 2, 국내 내부적인 이슈가 8, 9 정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올해 악재들이 워낙 많았는데, 워낙 많아서 일단 좀 빠르게 넘어가면 한 달 동안만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두산그룹, 네, 두산밖에 올빼미 공시이 나왔죠. CJ, SK는 무려 1조 원 규모의 대형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증권사, IBK, 유진, 키움, 리딩방, 성추행,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런 모로 해저드도 발생하고 있고, 현대건설에 이어서 GS건설까지 건담지구 부시공사 이슈가 터지면서 건설주들을 끌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카카오는 계열사가 130개인데 여기에 카카오페이가 지금 갑질 논란까지 발생이 되면서 지금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여기에 새마을금고 뱅크런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뱅크런이죠. 정부에서 이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줘서 정부 기속으로 넘기는 거긴 한데, 뭐 여기에 뭐 지방은행들, 뭐 대구은행 같이 이슈도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발생한 이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종 6개를 무상수리, 사실상 리콜을 단행하게 되면서 한 달 만에 이런 이슈들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소형주들입니까? 카카오, GS건설, 두산, CJ, SK, 증권사들, 새마을금고, 현대차그룹, 여기에 오늘 활용정점으로 삼성전자가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외부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빨리, 제가 내후년에 원래 미국 주식 하러 가려고 했는데 빨리 좀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악재는 없어요. 차라리 오히려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제넬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하게 되면서 좋은 소통의 기회가 있다, 중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 좋은 립 서비스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 안 떨어졌잖아요. 오늘 안 떨어졌는데 아시아 증시가 크게 떨어진 거는 내부적인 이슈가 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6월부터는 흑자 규모가 더 커지고 이제 7, 8월달 하반기부터는 무역 수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 또 경상 수지도 개선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내부적인 악재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었다는 점들, 그런 거 본다면은 여러분들 역시 법이 너무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워낙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최근에 이제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는데 너희들 왜 가격 인하 안 해? 라고 식료품 업계를 조졌죠. 이번에는 곡물, 이제 이 축산농가를 좀 조지기 시작합니다. 축산농가를 조져서 고깃값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고깃값 좀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곡물가 인하분 빨리 반영해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렵더라도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죠. 제가 오늘 국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국채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뭐 국채 관련된 업종까지 엮인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인플레이션도 우리나라에서 좀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나, 3% 미만까지 좀 떨어지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가 드디어 100만 원에 터치를 하면서 황제주라고 하죠. 여러분들 100만 원이 넘는 주식들을 황제주라고 하는데, 과거 황제주들의 이제 연역입니다, 여러분들. 네, 연역인데 과연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시 한번 더 코스닥에서 황제주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간에 또 올랐죠. 기대감들도 있고, 현대차 기아는 네, 심각합니다 지금. 네, 심각하고 여기에 파업 이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음 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감도 또 주가에 작용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차를 개떡같이 만드는데 오늘 자동차 부분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을 빨리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하락이 폭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게 예상된 실적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증권가들의 전망이 3, 4분기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4분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흑자 전환도 할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자. 차라리 매를 빨리 맞는 편이 좀 나았고, 실적이 2, 3분기는 사실상 적자인데 주가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도 에코프로, 세상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에코프로가 탄력이 나오면서 또 2차전지 업종들의 폭락을 막아줬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을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에코프로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지속적인 우상, 말 그대로 품절주가 돼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뭐 단기적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업종들로 파생돼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올라가면 사실상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가는 방향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서 품절주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예전에 거래 비중이 막 20% 넘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식들이 못 가요. 이런 것처럼 막 거래대금이 완전히 빨아들이지 않게 품절주가 돼버리면은 오히려 이 주식이 받쳐주면서 지수도 받쳐주고,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분산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도 뭐 시가총액 15위까지 진출했어요, 루닛이.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올해 리콜이 15건인데 이게 뭐 올해뿐만 아니고 특히 그랜저는 유명하죠. 여러분들 그랜저 품질 문제 보이시나요? 이거 1월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리콜과 품질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그랜저인데 좀 잘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미국까지 확대되면은 미국은 과징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될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 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하락시킨 거는 뭐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부적 약재들이 골고 이제 터져버려서 더 이상 우리나라 주식을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에코프로 이런 것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적용되지 않았나. 자, 그리고 오늘 메타 관련, 스레드 관련 테마주가 오랜만에 크게 올랐죠. 오늘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류가 죽기 전까지 무조건 해야 될 SNS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요 두 개다. 여기 메타의 추가적인 트위터를 대항할 수 있는 스레드가 또 발표가 되면서 뭐 3천만 명이 했다 그러는데, 원래 이게 단기적으로 내면은 많이 접근해요. 뭐가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돈이 될까 말까를 찾아보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흥행 여부는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된다. 다만 오랜만에 광고 이커머스 업종들은 광고할 수 있는 지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 YG버즈라든가 뭐 플레이드라든가 오랜만에 광고 이커머스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올랐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순방 일정이 있고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재건 이슈들은 뭐 사실은 이 규모 자체가 뭐 1200조라고 하는데 뭐 전쟁이 끝나야 말이죠. 그래서 재건 이슈는 뭐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뭐 가장 중요한 뭐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재건만 있는 게 아니죠. 사우디 네온 시프트도 있고, 여기에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특히 이번 정부와 원희룡 장관이 정말 외부의 그런 수주에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 테마주들의 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런 것들에 초를 친 게 이번에 GS 건설 사태이기 때문에 테마주 접근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간에도 스웨드 관련 테마주가 올랐다는 점들 좀 고무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말 동안에 과연 중국의 이제 방중한 제넬런 재무장관이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좀 화해 모드로 가는 게 사실 베스트 입장이고, 만약에 더욱더 강대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수출 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돼버리면은 여기 또 피곤해집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국채로 인해서 유동성들이 또 다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럼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안 좋다. 제일 좋은 거는 좀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미국 국채도 좀 매입해주고 서로 윈윈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죠. 최근에 거의 20일 거래일 중에, 그러니까 21일 중에 17일이 하락했어요. 17일이 하락이 나왔고 딱 3일 와서 3일. 그러니까 21일이면 한 달입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가 정말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조정이 나오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면은 이런 이슈들이 한 달 동안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겠죠. 저는 계속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겠지. 더 이상 정말 그래 뭐 이제 기업들까지 뭐 돈 없이 다 했잖아. 더 이상 악재는 터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노래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간다 브론즈로 내려간다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